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간정보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토지 등록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은 기본 구조가 이제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출제 쟁점이 되는 것은 변경 등록이라는 주제에서 지적소관청, 자, 직권으로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바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조합의 변화가 있을 때 이걸 이름하여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변경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일단 이게 이제 기본 명제가 될 테고 두 가지 패턴이 나왔었죠. 그래서 변경 등록할 때 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지문들 가지고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뭐 국토부장관의 승인, 시도지사의 대도시장의 승인에서 다 틀렸고요. 이 승인 얘기는 지번 변경, 축척 변경에서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건 유치하게 내는 문제 패턴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아주 짜증나게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거 없어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라고 해서 토지의 이동과 이용과 전혀 별개 문제고 이 파트에 내릴 게 없으니까 맨날 장난치는 패턴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런 걸 수립하는 것을 토지 이용 계획에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나머지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지역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부가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 한 필지 면적 0.1제곱미터 단위로 표시를 해야 되고요.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0.1제곱미터로 표시를 해야 된다 해서 옳은 표현.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제약이 있었죠. 주지목 추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일시적 변경 등은 지목 변경 사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토지 이동 등에 관한 내용이 결정이 되면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측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측량 성과도 측량하는 경우에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 방대가 지적 공부의 정리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편 이 토지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지적 공부 정리 이런 식의 스토리로 갈 테고 지적 공부 정리가 되게 되면 7일 그리고 15일 이내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소위 변경 등기가 필요가 없을 때는 7일 이내 통지하면 될 테고 변경 등기 촉탁을 한 사안에 있어서는 등기 완료 통지서 통지가 있고 나서 접수한 다음에 15일 내 통지한다 해서 이 정도 답은 2번 가셨고 그 다음 주제 자, 결번대장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결번이 생긴 때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해서 편집하는 과정이 하나 빠져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번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행축지지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두 번째,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거,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번 정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지번 정정까지 해서 여기는 뒤에 결번이 생긴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행정구역 개편 변경이라고 하는 축척 변경, 지번 변경 외에 지번 정정 그리고 이제 결번이 생긴 때 이때도 소위 이제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을 해야 된다. 해서 답은 이제 4번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다시 한 번만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 지번 관련한 주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자, 221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주제 지번 누가 부여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적소관청이 부여를 한다. 지번 부여자 지역 단위로 부여했었고요. 북서기본법이라고 하는 것 세트로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번 부여 방법 등은 거의 쟁점이 안 되고요. 준용한다라고 해서 행축지라고 하는 거에서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지번 변경에 있어서는 이런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번 변경 시 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번대장 관련해서 자, 도행축지지 등의 사유로 인해서 결번이 생긴 때라고 하는 거. 도행축지지 들어가면 어떻다?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항상 결번이 생길 때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중에서 4개 나와 있나요? 해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지난번에 행축지 준용한다 해서 준용하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됐었고요. 거기다 조금 바꿔서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되는 내용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지목의 구분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제일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 절대적인 암기가 필요한 것이 지목에 관한 주제. 그 중에서 하나 이제 기억하실 게 부속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게 마침표에 해당이 된다. 그 뒤에는 다른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할 거. 자, 그래서 목장 용지라고 하는 거, 바로 초지를 조성한 토지까지 문제가 없고요. 그 토지 위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따로의 대로 분류를 하게 된다. 과수원하고요. 목장 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따로의 대로 분류한다. 해서 1번 틀렸고요. 2번 보관이라고 하는 거 창고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3번 이걸 이제 답으로 구성했죠. 자, 키워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여기까지가 어떻다 마침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앞에 대충 보니까 공장 시설물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공장 시설물 있고 점점점 부속 시설물 부지 지목은 공장 용지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시체는 점점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가 뭐가 된다? 지목 묘지가 되게 된다. 그 뒤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대로 따로의 분류가 되게 된다. 그래서 패턴 잡아내셔야 돼.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단어가 되고 출제를 할 때는 부속 시설물의 부지 뒤에다 꼭 사족을 하나 붙여서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다. 5번 보니까 역사용지 없죠. 철도용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죠. 그래서 뒤에서 우리 보겠지만 자,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장용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라고 하는 거 자, 철도용지라고 하는 거 수도용지라고 목공철수, 주창, 주차장, 여자, 주유소용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가 있었고 자 참고용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고요. 목공철수 주창 학체중에서 학교용지라고 하는 거 체육용지라고 하는 거 종교용지까지 이렇게 용지 시리즈로 끝나는 것은 목공철수 주창 학체중 뭐 산업용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만용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지 시리즈 목공철수 주창 학체중에서 하여튼 이 문제의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면적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1번 지문 면적이 자 축척이 5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 등록한 한 필의 면적을 계산하는 값이 0.0601일 때 1제곱미터로 결정한다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30회 때 나왔던 문제를 지문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500분의 1인 지역 자 바로 대축적 지역이 될 테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0.1제곱미터로 표시를 해야 될 테고 이 면적이 0.1제곱미터가 안 될 때도 0.1제곱미터로 표시를 한다 해서 1번 지문을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200분의 1인 지역 6000분의 1인 지역 이런 것들은 다 소축적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수까지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1제곱미터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한 필지 면적. 자, 이것도 대축적 지역이 될 테고 0.1제곱미터 미만일 땐 0.1제곱미터로 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면적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은 출제가 되지는 않고요. 자, 우리 합병 같은 경우는 면적을 따로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 정도 작년 문제에서 합병 관련해서 이슈로 삼아냈었고요. 그 다음 문제. 자, 보게 되면은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확도사, 확도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가 어떻다? 바로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해서 경계 얘기 여러분 자료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몇 페이지 22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경계 설정 기준이라고 해서 다시 기억할 게 유화무중절상 이런 것도 필요 없었고요. 자,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하는 거. 최대 만주의 바깥쪽 어깨 부분. 7년 동안 2번 답을 뽑았던 주제가 이 아이가 되겠고, 두 번째 분할이 따른 지상 경계 한 번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원래 자 토지 분할 과정에서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공적인 목적, 공적인 사유 때문에 이렇게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하는 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선, 공공사업,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서 확도사, 확도시라고 하는 거, 이게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전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나마 이쪽에서는 제일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파트가 될 테고, 하나 더 기억을 할 게 경계 관련해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논의 쟁점이 됐던 게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해서 경계점 좌표라든가 경계점의 위치라든가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표제 종류, 그 다음에 지목, 이런 것들이 바로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내용이 되게 된다 해서 하여튼 요거 세 가지 이슈, 자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확도사, 확도시, 그리고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개념을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답은 5번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목을 지적도등에 등록할 때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선에서 맨날 나오는 패턴, 2, 3년에 한 문제 천원 차장이라고 하는 거, 하천은 천으로 표기하게 된다. 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원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주차장 되나요?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자 바로 차로 표기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라고 하는 거, 공장용지, 자 이것도 장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풀어가실 때 그냥 천원 차장만 무조건 찾아보셔야 되죠. 그래서 하천이라고 하는 거 천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주차장 없습니다. 그리고 자 또 뭐가 있었지? 유원지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유소용지는 주로 표기를 할 테고, 제방은 제로 표기, 도로는 도로 표기한다 해서 이렇게 이 음절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를 찾아가는 방법이 되겠다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갑니다. 해서 그 정도. 그 다음 주제 가서요, 지적공부의 등록상의 연결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맨날 다 같은 문제 해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라고 하는 거, 면이계라고 해서 면적과 이동 사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토지 대장 또는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 이에 대해서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거, 소유권 지분하고요. 소유권은 변경, 원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된 날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겠고,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대지권 표명대지 이렇게 외웠었죠. 자, 표시라고 하는 거, 자 대지권 비율도 있었고요. 그다음 명칭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 지분까지 포함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야도 지적도라고 하는 거, 자 뭐가 들어가냐면 자 제축 색지경지에서 제명이라고 하는 거, 축척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색인도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치치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었고, 자 그 다음에 제축 색지경 경계라고 하는 거, 기회 지목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게 된다. 제축 색지경지라고 할 것.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호호호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답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걸 가지고 틀리게 구성이 됐다 해서 조금 더 살을 붙이게 되면요, 여러분 자료 228페이지에서 도면 관련해서 제축 색지경지라고 하는 것, 여기다가 추가해서 이제 검토하실 주제가 있죠. 어디에 있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지적도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은 이 제축 색지경지라고 하는 개념 외에 제명 끝에 좌표라고 적어야 된다. 그리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적도 안에다가 바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의 거리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살 붙이면 여기는 이제 지적 공부의 내용 완벽하게 소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정도.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상 모두 몇 개인가 있어. 답은 일단 5개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는 요즘에 계속 사이드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25회 때 전면적으로 한번 등장이 됐었고요. 여전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거, 관리관계, 공법상 이용규제, 거래규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금액이랑 같이 관련해서 개별 공시지표 같은 거에서 요거 요약집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확인설명서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 확인설명서의 내용을 봐서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요. 자, 바로 12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주거용 건축물하고요,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이렇게 해서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다. 자, 그래서 기본 확인상의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입관비에 이어서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 취득시 부담을 조세의 종료세를 이 중에서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과 관련해서 쟁점 삼아 내야 되는 것이 바로 개별 공시지가 등에 관한 내용이 있게 된다. 다시 돌아와서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자, 표시와 관련해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이 내용하고요. 권리 관계로서 등기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자, 토지 이용 규제 관련해서 토지용계 확인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자,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요런 내용들을 다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죠. 표시라고 하는 거, 관리라고 하는 공법상 권리로서 공법상 이용 규제 나오게 될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그동안 주로 이제 이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관련해서는요, 시군구청장 그리고 읍면동장 뭐 이런 게 이슈가 됐었죠. 지적 공부의 열람 관련해서도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내용 전부 다 포함이 되게 된다. 그 정도 살펴드렸고,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측량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요. 자, 지적 측량 의뢰할 수 없는 경우에서 일단 답은 이제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지난번 문제에서는 지적 재조사 측량이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한번 231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자, 세부 측량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복 확제 경연이라고 하는 거, 이복 확제 경연이라고 하는 거, 이복 확제 경연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측량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토지 이동 측량 8개 있었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과 말소. 이 중에서 합병과 지목 변경은 따로의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 요것만 좀 특이할 사안이고요. 복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거,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측량이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바로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지적 측량 수행자가 똑바로 측량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바로 지자 검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적 공부 정리할 필요가 없는 측량에서 경현이라고 해서 경계 보건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좀 힘들긴 한데 이복 확제 경현이라고 하는 거 요게 전제가 돼야 될 테고요.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분할 등을 위해서 측량 의뢰를 하게 될 텐데 측량할 수 없는 거 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측량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검사 측량. 요 두 가지는 법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알아서 측량할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측량 의뢰할 수 없는 사안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 국가가 알아서 하는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에 의뢰해서 답을 뽑았었고, 자,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 측량 역시 어떻다? 의뢰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 외 나머지 쟁점 한두 개 체크해 볼까요? 해서 231페이지 하단부 측량 의뢰할 수 없는 거,
검사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할 수 없고요. 넘어가서 자, 이 지적 측량 수행자 자, 이런 측량 의뢰를 받게 되면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그 수행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거 나오죠. 지금 이제 자, 복구를 하거나 할 때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거 바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이런 것들은 복구 자료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 예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다음에 검사 측량 하지 않는 거 경현이라는 거 나와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었죠. 바로 측량 기간이라고 하는 거, 검사 기간. 원칙적으로 자, 기간을 합의를 하면 4분의 3은 측량 기간, 검사 기간은 4분의 1이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자, 지적 기준점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합의가 없다. 원칙적으로 5일에 4일을 측량 기간 그리고 검사 기간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런데 다시 지적 기준점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좀 까다로웠었죠. 일단은 각 4일을 가산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면 각 4일 가산하는 걸 끝내게 될 것이고, 만약에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여기 4일에다가 앞에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하게 된다 해서 이게 제일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 조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시도지사 등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결상 암기하셔야 되죠. 재심사 등이라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적부심사, 청구상에 대한 심의결 딱 하나밖에 안 하고요. 비교해서 기억하실 것이 지적소관청의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것을 둘 수가 있게 될 텐데, 이 축척변경위원회 시결청이라고 해서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지번별 제곱미터 등 금액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청산금 이런 내용을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라고 할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가 의결서를 받았는데 불만이 있으면 국토부장관에게 중앙지적위원회, 국토부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요건 이제 답을 7일자를 바꿔봤어 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의결이 있게 되면 7일 이내 통지해야 된다. 이 주제가 출제 포인트였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한번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쟁점 흔들어 놨었고요. 그리고 나와서 다시 이거 자, 7일 이내 통지해야 된다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지라고 하는 거, 회의는요 5일 전까지고 일정한 내용, 자, 의결사항에 대한 통지는 7일 이내 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정도. 그 다음 주제예요. 자, 토지 합병할 수 없는 경우에서 일단은 합병할 수 지금 이제 문제가 잘못되어 있나 보구나. 합병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을 해서 올릴 텐데요. 자, 서로 다른 경우가 다 합병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답은 4번인가요? 그래서 편집이 잘못되어 있는데, 자, 주소가 같다, 공유 지분이 같다라고 하면 다 합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하필 얘기인가 한번 구성이 됐어요. 작년이가 재작년에 하필 얘기가 나왔어. 해서 두 개 필지, 두 개 건물을 합필할 수 있는 케이스,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이 두 개 필지, 두 개 건물에 존재하게 되면 합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합병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가야 될 테고, 자, 서로 같은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그래서 개수가 더럽게 많습니다.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 다른 경우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축적 변경 등에 따른 청산금, 이건 뭐 지겹게 해야 되는 얘기고요. 간단하게 이 신청 1월 이내가 될 테고, 내고 받고 각 6개월 내라고 해서 지금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축척 변경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토지 이동 종목 중에서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236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그래서 10명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뒤쪽을 외우셔야 돼요. 작년에 15명 이하에서 짜증나게 구성이 됐었고요. 간편 그 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10명 이하 2분의 1 이상을 바로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 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숫자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10명의 2분의 1은 몇 명? 5명. 이렇게 외우면 외워지기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 이제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수 관련해서요. 5명 이상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10명 이하라고 하는 거 10명 그리고 그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명이 2분의 1은 뭐가 된다? 5명 이렇게 이제 숫자 넣기 같은 문제 혹시나 예상을 해서 10명의 2분의 1은 어떻다? 5명, 10명의 2분의 1은 얼명? 5명. 이렇게 암기했으면 좋겠고요. 축척 변경을 위한 과정이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요. 축척 변경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것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아까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 사항 중에서 시결청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었죠. 해서 시결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거, 지번별 제곱미터 당 금액의 결정, 청산금에서 시결청 이렇게 갔어요. 하나 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승인 얘기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축척 변경하고 지번 변경만 이슈가 된다. 그 외에 뒤에 청산금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거, 자, 이 신청 1개월 이내에 내고 받는 거 각 6개월 내에 청산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자, 이 문제 답은요 4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여기까지가 공간정보법에 관한 주제.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